뉴욕 증시는 의사록이 공개된 지 이틀째인 오늘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우려와 대체 대조표 정상화 작업을 예상보다 빨리 진행할 것이란 기조가 읽혔었죠. 오늘 발표된 내구재 주문, 주택 지표 등 대부분이 부진하면서 증시의 맥을 빼놨습니다. ECB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제 성장 둔화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널리 퍼졌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우려 사항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높아지는 보호주의라고 판단했는데 전체적인 관세 인상을 걱정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유가는 소폭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0.4% 하락하면서 배럴당 56달러 96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미국 원유 생산량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담을 줬습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구요개적 문제에 대해서 MOU 6건의 초안을 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작성은 7개월에 거친 무역 전쟁에서 양국이 보인 가장 큰 진전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또 시작해봅니다.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해석이 나왔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장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해외 이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 다양하게 치셔도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해석이 분분했고 오늘까지도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양국 장관급이 MOU 즉 양해각서 체결에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동안 많이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누적돼서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표도 봤을 때 오늘 제조업 중심으로 지표가 또 부진했고 주택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재료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3%에서 0.4%가량 하락했는데 디테일에 관한 부분은 시황센터 나중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오른 종목은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뮨 디자인입니다. 이름에서도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대충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309%가량 올랐습니다. 즉 3배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게 뉴욕 증시 특징주 3가지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일단 이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를 임상 중인 신약 개발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머크 샤프 앤 도움이라는 회사가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주당 5달러 85센트의 인수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달러 쪽에서 4달러 40센트 올라서 5달러 82센트까지 올라왔습니다. 309%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산호 파마입니다. 171%가량 올랐는데요. 경피 약물 개발 전문 제약사입니다. 이 편두통 치료제가 있는데 1년 인간의 투약과 빠른 치료, 장기 투약 시 효시의 일관성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연구가 완수가 됐음을 발표하면서 171%가량 올랐고요. 3달러에서 2달러 쪽에서 이제 3달러, 6달러까지 크게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GTX입니다. 71%가량 올랐는데요. 나스닥 종목입니다. 유방암과 전립선 암 치료 등을 위한 항암제를 임상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1달러 51센트까지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입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그대로 따라오는 모습이었고요. 0.45%가량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2천억 원가량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MSCI 한국지수가 0.4%가량 하락, 63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락세 오늘 FTS의 한국 지수도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0.4%, 0.5%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FOMC 해석 이후에도 그 까다로운 해석 중에도 상승으로 어제 미국 증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새벽에는 글로벌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새벽 외신에는 몇 년 만에 지표 최저치, 몇 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 이렇게 헤드라인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4에서 0.35, 0.39로 그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빌미가 첫 번째로 된 것은 경제 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앞서 아시아의 지표도 부진했고 유로존의 지표도 부진했고 그리고 개장 전후로 발표된 미국의 지표까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분위기가 충분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간 연일 상승했다는 차익 실현 매물까지 소화하면서 오전장부터 아래쪽에서 무게를 두고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경제지표 여러 발표된 이날이었습니다. 자, 고용지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지만 고용을 제외하고 주택지표라든가 특히 제조업 지표, 선행지표 모두 부진하게 나와서 시장의 걱정을 키웠는데요.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12월 내교재 수주의 증가폭이 1.2%, 시장 예상치였던 1.4%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시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다른 제조업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역시 마이너스 4.1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전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마켓 쪽에서 나온 PMI 지수 역시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글로벌 경기, 특히 제조업 쪽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역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거리를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 악재 무게감에 비한다면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새롭게 나온 소식은 없지만 계속해서 기대감 자체는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지금 아웃라인을 설정 중 MOU 초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환율, 서비스 등을 포함한 6개 주요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소식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3월 1일 이 데드라인 전까지 무언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키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에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었고요.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는 가운데 소폭의 하락률 기록한 오늘 새벽 뉴욕 주식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시면은요, 영국 증시가 0.85%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제조업 지수와 같은 경우는 49.1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독일과 같은 경우는 47.2를 기록하면서 또한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로존 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범유럽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탄력은 유지하는 흐름이었네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식시장 보시면은요, 일본 변동성이 큰 어제 하루였습니다. 오전장에는 일본의 2월 제조업 PMI가 48.5. 그러니까 이 PMI 지수는 기준선이 50입니다. 확장과 위축 국면을 구분하는 그 선이 50인데요. 이 50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감 오전장에 상당히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 조금 더 시장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큰 힘이 됐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미국과 중국 양측이 MOU 작성을 하고 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조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고점 0.5%가량 나왔고요.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면서 0.15%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3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보도, 그리고 중국의 주요 항목에서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건데요. 0.34%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 쪽에서 어제 올해 제1과제가 농업진흥이다라고 밝히면서 농업 관련주는 이날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펼쳐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각권 지수는요 0.46% 오르면서 4거래 연속 플러스 행진 이어갔습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주식시장 계속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 0.4%로 2거래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보다 더 눈길이 가실 쪽은 베트남 주식시장입니다. 10거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베트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75% 상승,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IT주에 대한 매수 행진이 강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던 동남아시아 주 시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흥국 보시죠. 남미 보실 텐데요. 아르헨티나가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78% 내렸고요. 반면에 멕시코 증시는 1% 가깝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실까요? 자,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수에도 부담이었고요.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달러 인덱스 상승이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11% 오르면서 96달러 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원유 시장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재고가 5조 연속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WTI 0.4% 하락, 브렌트 역시 동반 약세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네요. 금 가격 보겠습니다. 1일 하락폭이 지난 8월 이후 최대폭이었습니다. 하락폭 보시는 것처럼 1.5%로 비교적 크고요. 은과 구리 역시 큰 폭의 하락을, 특히 은가 같은 경우는 2%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자, 상품시장까지 둘러보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이 부분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금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숨고르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내리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요. 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계속 오르면 언제 사겠습니까? 이런 날 이제 우리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 내지는 뭐 피로 회복 이렇게 좀 하락세 마감을 순화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고대기 아니고요. 고프로도 아니고 고데디. 이름이 좀 생뚱맞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IT 기업인데 특이하게도 본사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아리조나 시골에 있어요. 97년도에 창립해가지고 닷컴버블 잘 이겨내고 이제는 슈퍼볼 광고까지 후원하는 그런 회사가 됐고 도메인하고 인터넷 호스팅 관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닷컴 사이트를 가지려면 거의 90%는 요 고대디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파이퍼 제프리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91달러에서 97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은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IT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금 부침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업종은 IT가 맞고 미국에 이제 도메인 등록하고 렌탈 서버 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딩까지 이제는 업황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헨리 쉐인. 약간 사람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세계 최대의 치과 기자재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폴춘 500 기업 중에서 268위를 차지해서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요. 원래 이제 치과용 기자재 같은 거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치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과 치료 플랫폼까지 섭렵을 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치료용 치과 기자재, 그다음에 디지털 엑스레이, CT, 구강 카메라 같은 걸 제조하는 바텍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RBC에서는 투자 의견을 섹터 퍼폼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약간 내려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목표 주가까지 근접을 한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투자 의견이 긍정적인 건 맞지만 일단은 좀 배트를 짧게 잡자.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젠입니다.
치매 치료제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로슈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크레네주맙의 임상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젠도 로슈하고 둘이 이제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매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가 로슈가 갑자기 포기하니까 여기도 좀 우리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압박이 됐다고 해요. 스티펠 니콜라스의 애널리스트 폴 마테이스는 바이오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떨어뜨렸고 목표 주가는 397달러에서 346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바이오젠 주가는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월가 현지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